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월달 B형 문제입니다. 인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환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단추가 보일 거예요.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현재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나는 신문이라든지 기타 등등 매거진의 경우에는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메뉴들을 쭉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 혹시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럴 때는 밑에서 두 번째 리셋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원상복구가 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두 줄짜리로 한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하게 수정 가능하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나는 하나하나를 일일이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세요.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의 부 메뉴들이 있는데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다 똑같이 뜰 거예요. 많은 메뉴들 중에서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보일 거예요.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시게 되면 눈이 덜 필요하겠죠.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는 출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다른 단위를 쓰니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고 오는 게 좋겠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할 때에 그 이미지들이 좀 깨져 보인다면 퀄리티를 좀 높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디폴트 뷰라고 하는 아이를 하이 퀄리티로 바꿔 놓으시게 되면 그림이 좀 곱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티피컬로 되어 있을 텐데 티피컬로 해놓게 되면 계단처럼 깨져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를 많이 삽입하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서 기본값이 티피컬로 낮춰놓은 상태일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미지를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낮춰놓지 않고 하이 퀄리티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크기와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문서를 만들 거죠.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폭은 210에 높이는 297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값을 주면 되겠고요. 전체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1이라고 바꾸도록 할게요. 단의 경우에는 세 단이라고 했으니까 컬럼은 3개, 단의 간격은 5mm라고 했으니까 값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여백은 상하 좌우의 값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 친구 옆에 이렇게 쇠사슬 보이시죠? 링크를 걸어놓고 작업하시면 서로 같은 값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15라고 하나만 바꿔도 다른 친구들이 다 똑같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리드, 돌연의 경우에는 기본 3mm로 다 똑같이 되어 있네요. 불만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만들어진 친구에서 개체들을 넣거나 글자들, 도형들을 넣을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색깔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뽑아놓는 게 좋겠죠.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는 스와치라고 하는 색깔 뽑아놓는 메뉴가 따로 나와 있네요. 스와치 눌러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 중에서 막내둥이 선택하시고요. 거기에다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가 생길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CMYK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M40에
y 80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거. 그러면 지시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다 0이라는 뜻이겠죠? 오케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추가할래요 더하기 쌍둥이가 또 생겼죠.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우시고요. 지시가 없는 색깔에 대해서는 0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y는 100입니다. 라고 오케이. 추가가 계속되고 있죠. 반복하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스와치는 다시 눌러서 접어 놓을게요. 나중에 글자들도 이렇게 차곡차곡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글자들의 모양을 단락 스타일로 지정해 줬군요. 단락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단락의 스타일입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뿅 찍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단락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글자가 영문으로만 써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베이직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 글꼴 베이직 캐릭터라고 하는 친구의 폰트 패밀리 글꼴을 한글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궁서, 굴림, 도둠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공 찍으셔서 한글을 넣어도 깨져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을 바꿔줬고요. 이렇게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추가됩니다. 이 아이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우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락 스타일 본문 1번이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죠. 글꼴은 베이직 캐릭터. 문제에서는 돛움이라고 했으니까 찾으시면 되겠죠. 크기가 12이라고 했으니 사이즈는 그대로. 행간은 리딩을 얘기합니다. 18이라고 했으니 숫자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에 대해서 K100이라고 하는 거 캐릭터의 컬러 가시게 되면 우리가 뽑아놓은 색깔 K100짜리 설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시작 표시 문자를 두 줄만큼 자리 차지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드랍캡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몇 줄만큼 커질 건지 글자 몇 개가 커질 건지를 지시할 수 있어요. 라인은 두 줄만큼 커질 거고요. 글자는 한 개만 커질 거죠. 한 개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더하기 누르시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생긴다. 이 아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본문 2번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글꼴 바탕으로 바꿔줄게요. 크기는 10, 행간 리딩은 14, 자간 트래킹은 -50. 색깔에 대해서는 캐릭터 컬러, 스와치로 뽑아놓은 색깔로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색깔을 뽑아주세요. C100에 M90. 반복하시면 됩니다. 베이직 기반으로 더하기, 새로 생긴 친구 더블 클릭해서 창 불러내시고 캡션. 필요한 단락 스타일을 3개 다 뽑았고요. 베이직으로 기본 돌아오세요. 다시 이름 눌러서 접어 놓겠습니다. 색깔도 뽑았고 글자들도 뽑았으니 이제 개체들을 배치하면 되겠죠. 외부에서 이미지를 갖고 올 때는 왼쪽 꼭대기 파일 플레이스라고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 모아놨을 거예요. 2급의 1번부터 순서대로 갖고 오고 싶은데요. 뒤쪽에 배경을 먼저 깔아놓는 게 편하겠죠? 2급의 3번 열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커다랗게 배치를 할 거고요. 2급의 3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냥 배경으로만 깔고 끝인가 봅니다. 2급의 3번에 대해서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라고 들어있네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효과에 가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패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라디언트가 먹었는데 문제지에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먹었네요. 방향이 다르니까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오케이. 커다란 친구가 자꾸 선택이 되면 걸리적거리니까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락을 걸어주시면 더 이상 선택되지 않습니다. 소스 다시 불러올까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2급의 1번 열기 클릭 드래그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2급의 1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를 하세요. 가장자리 감지. 텍스트 감싸기를 하세요. 얼마만큼? 5mm. 효과도 주세요. 경사와 엠보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지시하고 있군요. 일단 선택을 잘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옵션을 보시면 여러 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텍트 엣지 가장자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경계선 가장자리를 찾아주고 있죠. 오케이. 나중에 글자들을 넣었을 때 그 글자들이 내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텍스트 감싸기, 텍스트 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계신 거 맞지요? 오른쪽 패널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에 랩을 쏴주겠다라고 하는 텍스트 랩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현재는 아무것도 감싸있지 않은데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보시면 around라고 해서 주변을 감싸줄 수 있고요. 문제에서 5mm만큼 감싸주세요 라고 했으니 이렇게 5mm라고 넣어주게 되면 이 주변에 5mm만큼 보호막이 쳐져요. 다시 선택을 하셔서 개체를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살짝쿵 보호막이 쳐진 게 보이시죠? 효과를 주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를 보시게 되면 경사와 엠보스, 베벨 앤 엠보스를 뿅 찍어서 올록볼록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2급의 2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 플레이스. 2급의 2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에 그림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군요. 그런데 결과물 보니까 네모지게 들어가 있지 않고 삼각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삼각형에 가둬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서 그 안에 이미지를 가두도록 할게요. 취소. 왼쪽 도구들 중에서 삼각형을 직접 그리겠다가 아니라 삼각형의 프레임만 만들겠다라고 텅 비어있는 아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꾹 눌러서 사각형 아니고 동그라미 아니고 육각형, 요게 지금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폴리건 프레임을 그냥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삼각형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오각형, 육각형 다른 도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창을 띄워놓고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얘입니다 라고 폴리건 프레임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대화창이 뜰 거예요. 크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대략 한 50mm라고 가정을 하고요. 넘버 오브 사이드라고 하는 친구를 삼각형 3개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개체를 크기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선택하셔서 맞춰 주시고요. 대략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죠? 이 친구에 대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을 플레이스라고 넣으시게 되면 이 도형 안에 내 그림이 갇히게 될 거예요. 열기.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딱 맞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친구가 서로 좀 달라 보이죠? 도형을 선택할 때에 그 안에서 동글동글 구슬이 보인다면 꾹 누르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림이 투영돼서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야 라고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2급의 2번 보시면 모퉁이에 경사를 주세요 라고 해서 살짝쿵 모퉁이가 잘린 게 보일 겁니다. 6mm만큼 잘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도 보고 그리고 인디자인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창을 크게 놓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꽉 차게 놓는다 라고 선택하시면 개체를 선택하셔서 위쪽에 옵션 창 여기에서 모서리를 뾰족하게 할 건지 둥글게 할 건지 모서리를 자를 건지 고르실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베벨이라고 쌍둥 잘라주는 걸 권하고 있고 크기가 6mm입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결과물처럼 요래요래 삼각형의 모퉁이들이 잘 이루어서 보입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쓸게요. 안에 있는 굿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있는 그림들을 콩 찍어서 Alt 누르고 당겨주시게 되면 복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요. 옅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서 Alt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요래요래 쌍둥이 복사가 됩니다. Alt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을 바꿀 때에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인다. 나는 요만큼 보여줄 거다. 다시요. 안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여요. 나는 요 부분을 보이게 해줄 테다. 라고 배치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도형들이 지시되어 있네요. 사각형이 190에 114짜리라고 되어 있죠. 사각형 도구를 직접 들어서 드래그해서 그려줄 수도 있지만 그냥 클릭하게 되면 숫자 값을 바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190에 114. 오케이 하게 되면 커다란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아마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를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채우기는 없습니다. 짝대기. 선만 있어요. 라고 선의 색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깔.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M40에 Y80. 선에 대해서 두께값과 선의 종류가 있어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그 두께값 그리고 선의 종류를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 패널을 가시면 스트로크라고 하는 선에 대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두께값과 모양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께값은 10이죠. 점선의 종류는 도트라고 하는군요. 동글동글 도트. 더불어서 여기에 불투명도까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거는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결과물에 보시면 반투명하게 색깔이 희미하죠. 옅니다 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선택 도구로 선택. 위쪽에 옵션 크게 볼게요. 여기에서 100%로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50%라고 값을 바꿔주게 되면 반투명하게 흐리멍덩해져요. 가져다 놓겠습니다. 개체들에 대해서 그림을 먼저 만들어주고 도형을 나중에 만들었더니 도형이 이렇게 그림을 밟고 지나가네요. 순서는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림들이 앞에 튀어나와야 되겠죠? Shift 눌러가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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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3개의 삼각형 이미지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레인지 맨 앞으로 와라 bring to front 이렇게 하면 개체의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사각형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일립스 툴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크기 지정해주면 되겠죠. 50에 50. 만약에 그냥 드래그를 해서 크기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나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값을 윗스와 하이트, 폭과 높이 정확하게 넣어줄 수 있어요. 색깔 넣어주도록 할게요. 스와치에서 Y100짜리 그라디언트 패더 효과를 줘라 라고 했으니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의 그라디언트 패더 색깔이 은은하게 바뀌는 그라디언트가 우리는 방향으로 아무리 조절해도 결과값이 얘처럼 동글동글 퍼지지 않죠. 그건 옵션에서 앵글 값이 아니라 타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리니어 선형이 아니라 콩 찍어서 레디얼 원형으로 바꿔주시면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아이가 퍼져나가는 정도는 요 위쪽에 있는 색깔 단추에서 중간 부분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빼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Alt 눌러서 복사 갖다 놓으시고요. Alt 눌러서 복사 갖다 놓으시고요.
개체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아이는 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너네들이 맨 앞으로 튀어나오렴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해주시면 순서는 나중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점선은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군요. 앞쪽에 있는 게 맞네요. 자, 동글동글 점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나와라 브링 투 프론트. 개체들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과학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꿀렁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죠. 글자에 보시게 되면 그냥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곡선 위에다가 글자를 얹을 거야요 라고 도구를 바꿔서 선택할 수 있고요.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시작 부분은 여기입니다. 꿀렁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펜툴로 바로 잘 그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펜툴로 그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직선으로 윤곽만 따세요. 여기 하나, 꼭대기 하나, 제일 낮은 곳 하나, 끝나는 곳 하나 클릭 클릭 클릭해서 대략의 윤곽만 따주도록 할 거고요. 채우는 색깔은 없는 게 깔끔하겠죠. 채우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윤곽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사실 곡선이었잖아요.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고 펜툴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막내둥이 컴포트 보입니다. 점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화가 돼요. 점을 쭉쭉 당겨주시면 직선으로 뾰족했던 아이들이 곡선화 되니까 요 정도만 수정을 해서 쓰셔도 충분합니다. 곡선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 아이 위에다가 글씨를 얹을 거니까요.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하는 도구 잘 들고 있는지 확인. 요 곡선을 따라서 갈 거예요. 라고 곡선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그 곡선을 타고 깜빡깜빡합니다. 글씨를 입력하시고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 잡아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궁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는 36. 글자에 대해서 색깔 값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와치에서 찾으시고요. 만들어 놓고 나서 점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선택 도구로 하나하나 점의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콩 찍으셔서 직선 가는 부분 요 아이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점을 질질질 끌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보이면 안 될 텐데요. 요 아이를 이라고 선택 도구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서 선의 색깔이 깜장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가 짙어 보이는 거죠. 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꿔줄 거고요. 대신에 글자의 바깥쪽에는 흰색도 들어있군요. 선에 대한 색깔과 글귀 지정되어 있으니까 글자라면 글자를 또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죠. 쭈루루 이만큼이라고 해서 글자의 색깔이 아니라 글자 뒤쪽에 있는 요 테두리 색깔이라고 선택하고 흰색을 넣어주시면 돼요. 선의 두께값 스트로크에서 이 포인트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이마만큼이요 라고 쭉 드래그 하셔서 글씨를 쓸게요. 글자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가 없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선택 도구 눌러서 상자가 선택됐을 때 글자 들어있는 상자 보이시죠? 그 상자가 선택됐을 때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서 그림자 효과를 주면 되겠죠. 그림자가 혹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섭섭하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 값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떨어뜨릴 건지
좌우로 얼마나 비껴 있을 건지 농도도 수정 다 가능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글자의 배치가 우리는 왼쪽 정렬로 되어 있어서 모여 있는데 골고루 퍼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급이 없을지라도 얘입니다라고 선택하시고 글자 작업을 했을 때에 글꼴뿐만 아니라 패러그래프 단락을 골고루 퍼뜨려 줄 거예요라고 justify라고 전체를 골고루 퍼뜨려 주면 요렇게 퍼져요. 상자 전체로 골고루 퍼지니까 상자를 쪼끔 줄여 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소스를 줍니다. 텍스트 파일을 주기 때문에 이만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쓰겠습니다. 타입 2 누르셔서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라고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들이 쪼로록 들어와요. 이만큼 글자들의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 보이시죠? 여기에서 어떤 걸로 할 건지 캡션 본문 1번, 본문 2번이라고 눌러보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꼭 나타날 겁니다. 본문 1번으로 했더니 커다란 글자 하나 딱 박혀 있죠. 아랫동네에도 글자들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싹 다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결과물은 요 아래쪽에다가 글자들을 넣어야 되니까 글자 담을 상자 짜라락 드래그 하셔서 상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가 몽땅 들어가고요. 이 글자들은 세 개의 단으로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상자를 커다랗게 하나로 만들었더니 쭉쭉쭉 옆으로 채워지고 있죠. 단을 나중에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상자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창을 다시 키울게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 단을 3개짜리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메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간격은 5mm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혹시 노트북을 써서 창이 좁은 관계로 이 친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글 상자에 대한 옵션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넘버, 개수와 거터, 간격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글자들에 대해서 몽땅 다라고 쪼라락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컨트롤 A라고 하면 몽땅 선택이 됩니다. 일단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본문의 모양 맞춰주셔야 되겠죠. 본문 2번인 것 같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별 얘기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엔터, 엔터, 엔터 치셔서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배치가 다 끝났으면 미리 보기 형태로 우리 결과물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띵 났을 때 틀어진 게 없는지, 배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파일로 한번 저장할 거고 PDF 파일로 한번 더 저장을 해야 되겠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어요.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인디자인 파일의 형식은 끝났고요. 한 번 더 저장을 할 건데 이 친구는 내보내기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PDF는 내보낼 거니까 왼쪽 꼭대기 파일 이번엔 내보낼 거예요. 엑스포트 내보내기 경로가 GTQ인지 확인 파일의 이름 그게 맞는지 확인 PDF 중에서도 인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린트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대화창이 뜨면 그 옵션에 대해서 모든 프린터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마크를 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올 마커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포트.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파일의 이름 새로 바꿔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뉴, 다큐먼트, 파일의 이름을 줄 거고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사이즈, 폭은 198, 높이는 267.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장이 필요하군요. 페이지에 숫자값 맞춰주시고요. 컬럼은 4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의 간격은 5mm. 마지노의 값이 상하 좌우가 다를 경우에는 링크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뿅 찍어서 링크를 풀어줄 거고요. 블리드의 경우에는 돌연 3mm가 사방으로 똑같으니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페이지가 보입니다. 페이지를 좀 붙여놓도록 할까요? 페이지 패널에 가셔서 그 페이지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Allow Document 페이지 보입니다. 뿅 찍으셔서 풀어줄게요. 원하는 대로 배치를 쭉쭉쭉 하시면 될 텐데요. 순서대로 그 뒤쪽에다가 갖다가 철컥 붙일게요. 순서대로 옆에다가 철컥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이렇게 3개가 모여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다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와서 색깔을 좀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라고 하는 패널 제일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추가할 거예요. 더하기. 쌍둥이가 생기면 더블 클릭 CMYK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막내동이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반복하세요. 색상 값들을 다 뽑았습니다. 스와치는 다시 닫아 놓을 거고요. 글자 작업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줄게요. 단락 스타일, 패러그래프 스타일에 가시게 되면 기본 단락 스타일이 있죠. 영문판이라서 무조건 영문으로만 인식되니까 한글을 넣으면 깨져 보여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가셔서 베이직 캐릭터 기본 글꼴을 한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나오시면 기본 단락은 끝났고요. 더하기 누르셔서 추가. 그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 띄울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 1, 2, 캡션까지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캐릭터, 글꼴은 도둠, 크기는 12, 행간이라고 하는 건 리딩이에요. 20, 장평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네요.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고급 기능을 추가하도록 할 거고요. 장평은 가로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폭을 90이라고 좁혀주도록 할게요. 호리즌탈 90. 글자의 색깔 지정이 되어 있죠. 컬러 가셔서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의 색깔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표시 문자의 경우에는 드랍캡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맞춰줄 수 있죠. 몇 줄만큼 커질 건지 몇 개가 커질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친구 창을 좀 옮겨볼까요? 글씨가 하나가 2줄만큼 커지고 있네요. 라인은 2개, 캐릭터는 1개가 커진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더해 주십시오. 장평은 어드밴스에 있다고 했어요. 가로의 폭, 호리젠탈 90.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친구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첫 번째 줄이니까 퍼스트 라인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5mm만큼 들어가라 라고 했으니까 값을 맞춰주면 되겠죠? 오케이. 설정이 끝났으면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기본 글꼴은 일단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글자의 모양들을 하나하나 지시사항대로 만들면 되니까요. 패러그래프도 다시 닫겠습니다. 색도 뽑았고 글자에 대한 스타일도 미리 만들어 놨으니 개체들을 배치하면 될 텐데요.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페이지를 지금 3장 나란히 놓는 작업을 했는데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페이지의 번호가 요래요래 들어있어요. 그 페이지의 번호를 그냥 일반 페이지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페이지에서 작업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페이지 패널 가시게 되면 A 마스터, A 페어런트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B 마스터, B 페어런트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버전에 따라서 페어런트라고 마스터라고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같은 얘기입니다. A라고 하는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새로운 마스터, 새로운 페어런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뉴 페어런트. B 마스터, B 페어런트가 떴는데요. 우리는 3장짜리가 필요한 거죠. 넘버 오브 페이지는 3개짜리라고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B 마스터에 이렇게 3장짜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A 마스터에 종속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들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라이 페어런트 부모님의 뜻을 따라다오라고 뿅 찍으면 현재는 A 페어런트로 선택되어 있죠. 그걸 B 페어런트로 바꿀 거고요. 모든 페이지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All pages 오케이 하게 되면 BBBB라고 설정이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지요. 여기에서 마스터에서 페이지에 번호를 넣어라, 면주를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비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찍어주셔서 파랑불이 이렇게 비마스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있는 실제 페이지 말고 페어런트 비마스터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주를 그리고 페이지의 번호를 넣는 건 다 글자의 작업이지요. 텍스트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하나 만들 거고요. 면주부터 제작을 해볼게요. 2번 페이지에 대해서는 스토리, 3번 페이지에 대해서는 브레드라고 글씨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2번 페이지에 스토리.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주의 색깔, 크기, 글꼴, 에리얼의 레귤러, 글자의 크기는 10, 색깔 값도 K의 100입니다 라고 스와치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상자를 만들다 보니 이 친구의 경우에는 상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글씨가 왼쪽부터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자를 크기 키우거나 줄일 때마다 글자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보기가 예쁘지 않으니까 별 얘기가 없을지라도 그냥 가운데 정렬해서 예쁘게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들 정확하게 넣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글자,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페이지의 번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세요.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 가시게 되면 현재의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 넘버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마스터에 종속이 됐기 때문에 B라고 뜨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친구도 역시 글꼴 맞춰주세요. 별 얘기 없지만 가운데 정렬해서 예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잘 복사해서 3번째 페이지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요만큼입니다 라고 선택 도구 눌러서 선택을 할 거고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 보시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보이시죠? 복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면주가 다르니까 스토리라고 하는 글자를 바꿔치기 할까요? 브레드. 요렇게 해서 페이지를 마스터 페이지 작업 해준 거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일반 페이지에다 넣으면 되겠죠. 마스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가 파란색 불 켜졌는지 확인하셔서 페어런트에서 벗어났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들 배치하도록 하죠. 2급의 5번 불러올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남의 거를 불러 붙이는 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좀 자주 하니까 단축키를 쓰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네요. 컨트롤 D. 개체를 넣고 보니 아래쪽에 이렇게 종이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은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조절점을 쭉 드래그해서 잘라버리시면 돼요. 그림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 커다란 액자만 잘라지는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효과가 들어갔죠. 그라디언트 페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어느 부분이 흐리멍텅해지는지 결과값을 보시고요. 위쪽이 흐리고 아래쪽이 짙군요. 우리 것과 방향이 좀 다르니까 앵글값 조절할게요. 더 이상은 손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커다란 아이가 자꾸 선택돼서 걸리적거리면 귀찮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 메뉴를 이용해서 락을 걸어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불러올 거리들 쭈루룩 뜨고요. 개체를 불러왔는데 좀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면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이 잘 리워 보이죠? 요거 선택하셔서 늘리거나 줄일 때에 가장자리가 파란색의 테두리라면 액자인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갈색 테두리로 바뀌는 거 보이나요? 갈색 테두리의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그림만 쪼그라들지요. 액자와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동시에 커지고 작아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는 얘를 1하고 선택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 오토피트라고 하는 친구 V체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액자 담아주는 친구와 안쪽에 담긴 그림이 따로 노는 건데요. 요거를 켜주시게 되면 무조건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질 수 있어요. 오토피트를 콩 하고 켰습니다. 조절점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죠. 필요에 의해서 오토피트는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습니다. 2급의 6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를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감지하세요. 텍스트 감싸기 이용해서 내 거 그림을 글자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효과도 그림자 효과 주세요. 기타 등등 많네요. 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옵션에 가셔서 디텍트 엣지 그럼 가장자리를 이렇게 쭉 따주면서 쓸데없는 아이들은 다 잘리워서 없어지게 될 거고요. 텍스트 랩 글자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랩을 씌워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도 씌워져 있지 않죠?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어라운드 주변을 감싸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10mm만큼이요 라고 좀 폭이 넓게 감싸지는군요.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 감싸진 게 보이시죠? 이펙트도 마저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그림자 컨트롤 D 눌러서 다시 나머지 그림들 선택하시게 되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크기를 다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길 원한다 라고 할 때에 오토피트를 켜주시면 된다. 혹시 오토피트가 이렇게 창을 키웠는데도 노트북이라서 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속성창 프로퍼티스를 열으시게 되면
그 아이들의 속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그 개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정렬해 주는 정리라든지 프레임에 대해서 오토피트를 여기에서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퍼티 창의 경우에는 닫도록 할게요. 2급의 8번은 패스파인더를 활용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도너츠처럼 뚫어 주도록 할게요. 동그랗게 만드는 거니까 일립스 프레임을 선택하셔서 동글라미를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이마만큼 크게 그릴 겁니다. 삐딸삐딸해도 되면 이대로만 만드셔도 되지만 정원을 원하신다면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면 무조건 정원이 만들어져요. 일단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안쪽에 구멍을 빵 뚫고 싶은 거죠. 동글라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친구 셀렉션 툴로 두 개를 겹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대해서 볼까요? 좀 희미하긴 하지만 프레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다가 두 개를 만들어서 안쪽에 동글라미, 바깥쪽에 동글라미 두 개가 있어서 요거를 뚫어주면 도너츠가 되는 거죠.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걸 불러올게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오브젝트에 패스파인더가 있습니다. 두 아이를 같이 잡으시고요. 합쳐줄 거다, 빼줄 거다, 교차 부분만 남길 거다. 우리는 빼줄 거죠. 뿅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뿅 하고 뚫린 게 확인이 될 겁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이 아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면 그림이 이 안에 갇히게 되겠죠. 얘입니다 라고 열어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이 투영돼서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라고 갖다 놓으시면 빵의 모양이 일단 완성이 됐어요. 이 아이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복사가 되겠다라고 쌍둥이 화살표 보이죠? 지지직 끌고 가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싶은 부분에 배치하시면 되겠죠? 꾹 눌러서 계란이가 살짝 걸쳐 있군요. 도너츠는 사실 이 바깥쪽에 이렇게 삐져나가도 자르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출력할 때는 종이 바깥으로는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도너츠보다는 요 나뭇이파리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순서는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만든 친구는 텍스트 감싸기도 해줬어야 되는군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그 아이에 대해서 텍스트 랩 하나, 둘, 세 번째 어라운드 주변을 7mm만큼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주변이 감싸진 거 확인이 되시나요? 다시 얘도요. 콩 찍어서 텍스트 랩 어라운드 7mm. 나머지 이미지 2급의 9번의 경우에는 결과물에 네모지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데리고 와도 될 것 같네요. 얘를요. 열기 드래그 하셔서 맹글어 주시고요.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라고 했죠. 안에 있는 그림은 가만히 있고 액자만 쭉 드래그해서 잘라줄 거니까요.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됐을까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Alt 누르시면 쌍둥이가 이렇게 화살표 나옵니다.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복사. 안쪽에 들어있는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시면 그림이 투영돼서 보인다. 요만큼이 보였으면 좋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질질질 끌고 가서 복사. 보이는 부분이 거기가 아니다.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이고
여기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위치. 이미지의 배치는 다 끝났네요.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168에 75짜리라고 되어 있군요.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사각형을 그리실 때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나중에 그 크기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윕스 폭은 168, 하이트 높이는 75라고 값을 이렇게 위쪽에 있는 옵션 가지고도 수정 가능합니다. 채워주는 색깔 맞춰주세요. 모퉁이를 둥글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 아이에 대해서 11mm만큼 둥글게 해줄게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모퉁이를 동글동글 라운드 그 크기는 11mm만큼 둥글둥글해졌죠. 불투명도가 30이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투명도가 100%라고 되어 있는 거 30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스트로크 선에 대한 색깔도 스와치에서 문제 제시하고 있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선은 굵은 선으로 종류를 넣어주도록 할까요? 위쪽에 있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 패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스트로크 패널 이용해 볼까요? 여기에서 그 두께 값은 6입니다. 라고 값 맞춰주고요. 종류는 두꺼운 친구예요. 두꺼운. 펜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줘야 될 부분이 있군요. 이렇게 꿀렁거리는 모양 보이시나요? 이 친구를 맹글어서 그 아이의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들어서 곡선을 바로 그리시기 힘들 때에는 직선으로 클릭 윤곽을 따세요. 색깔을 잘 보이는 색깔로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채워주는 색깔 노랑이다 라고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클릭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일단 윤곽은 대충 만들어졌고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걸 곡선으로 바꿀 수 있죠.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툴. 꼭지점을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곡선이 돼요. 꼭지점을 쭉 당기시면 곡선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색깔을 이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깔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펜툴에서 채워주는 색깔 스와치에서 찾겠습니다. 효과를 줄까요? 그라디언트 페더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부드러운 위치가 오른쪽이 살짝 대각선으로 지난 것 같죠? 방향이 이렇게 아래쪽이 좀 밝고 위쪽이 어두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펜으로 작업한 게 제일 마지막에 한 거라서 이렇게 맨 위에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순서 바꿀 수 있었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를 거고요. 상자를 만들어서 글씨 쓰죠.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또 미리 만들어진 글자들이 있어요. 메모장에 들어있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 글자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상자를 쫙 만드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들 들어가죠. 그 모든 글자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캡션 본문 2번, 본문 1번 누르시면
결과물과 비슷한 아이 본문 1번인가 봅니다. 나머지 글자들도 몽땅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V 붙일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 쫘라락 블럭을 잡으시면 되는데 상자 바깥으로 넘치는 글자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컨트롤 A 누르면 무조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선택이 될 거예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넘치는 글자는 옆 동네에서 이어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글자를 받을 상자 하나 만들어 줄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면 앞 동네에서 글자 상자에다 미처 다 넣지 못했어요 라고 빨강색의 더하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상자를 보시게 되면 요만큼의 상자에다 글씨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미처 다 담지 못했다라고 빨강색의 더하기가 보여요. 그때 셀렉션 툴로 요 빨강색의 더하기를 쿡 찍으시게 되면 넘치는 글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옆 동네에 글씨 상자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넣을 거예요 라고 상자를 클릭하시면 넘치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나머지 베이글, 와플, 도넛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따로 써서 얹어줘야 되겠군요. 텍스트 상자 만들어서 따로 얹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그림자가 있군요. 내부 그림자.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배치를 적당히 할 거고요. Alt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글자 바꿔줄 거고요. 개체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결과물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 프리뷰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프린트물과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죠? 배경으로 깔려 있는 요 반죽하는 손이 굉장히 많이 흐리네요.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놨던 건 좀 풀도록 할게요. 언락 올. 요거를 이라고 배경으로 깔았던 친구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서 효과를 줬을 때 그라디언트 페더를 보시면 각도만 조절했었었는데요. 가운데를 조절하는 요 단추를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그 그라디언트가 어디 지점에서 더 급격하게 먹을 건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배치가 정리 다 됐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하는 거군요.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인디자인 파일 맞습니다.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는 다시 용지 사이즈가 A4 용지로 바뀌었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다큐멘트,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3.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297, 높이는 210으로 바꿔줄게요.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1이라고, 단은 3개짜리니까 컬럼은 3. 그 단의 간격은 12mm라고 되어 있네요.
상하 좌우의 여백이 다 똑같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값을 제대로 넣어 주시게 되면 나머지는 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블리드 도료는 3mm 그대로 갈게요. 크레이트.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색상들은 스와치에서 뽑아줄 거예요. 맨 끝자락에 있는 색깔 기준으로 해서 더해줄 겁니다.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을 맞춰주면 되겠죠? 색상 값에 대해서 단색인 경우는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친구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에요. 요 색깔에서 저 색깔로 변화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바로 쓰실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색깔을 바꾸면 되는데요. 요 아이를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라고 스와치에다가 추가시켜주게 되면 스와치 패널 제일 끝자락에 그라디언트가 추가가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창을 띄울 거고요. 첫 번째 친구에 대한 색깔 Y에 20이라고 두 번째에 있는 색깔 뿅 찍어서 M에 50이라고 근데 M에 50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는 게 안 보이죠? 여기에서 스톱 컬러가 스와치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다시 CMYK 모드로 바꾸면 내가 값을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M50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으니 이제 요 친구는 스와치를 접어 놓도록 할게요. 글자 작업을 할 때 미리 단락 스타일을 뽑아 놓으시면 나중에는 적용만 하면 되니까요. 단락 스타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뿅 찍으셔서 베이직을 더블 클릭 영문 글꼴로 되어 있는 베이직 캐릭터를 한글 글꼴로 바꿔주셔야 여러분들께서 한글 타이핑할 때 한글로 보이게 될 거예요.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할 겁니다. 더하기.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중제목부터 하나씩 맞춰줄게요. 글꼴 베이직 도둠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10 사이즈. 행간을 13 리딩. 자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넘어가죠. 캐릭터 컬러 M100 시작 표시 문자가 두 줄만큼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에 대해선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한 글자씩 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참고하셔서 드롭캡이라고 하는 친구에 두 줄만큼 커질 거다. 하지만 글자는 한 개만 커질 거다. 라고 하셔서 중제목을 마무리 지어줬고요. 다시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해서 본문 장평은 베이직에 있지 않아요. 어드밴스드 고급진 기능에 있습니다. 호리젠탈 가로 90으로 좀 폭을 좁게 색깔을 넣어주면 되겠죠. 캐릭터 컬러는 K100 다시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로 돌아올게요. 소스를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2급의 11번 개체를 선택해서 크기를 키워줘야 되겠다. 하지만 이 친구에 대해서 그냥 크기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액자만 커질 뿐 안쪽에 있는 그림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오토피트를 켜주셔야 이렇게 액자와 안쪽에 있는 그림이 같이 커진다. 2급의 11번에 대해서는 효과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림자 드랍 섀도우 2급의 12번에 대해서는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로 주변을 자르세요 라고 했네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포토샵에서 이렇게 패스를 다듬어 놨나 봅니다. 오케이. 15번의 경우에도 클리핑 패스와 텍스트 감싸기 지시된 대로 빼지 말고 작업해 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줬고요. 안쪽에 동글동글 굿을 꾹 누르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죠? 여기는 여기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들은 다 배치가 끝났고요. 도형들을 얹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만들게요. 렉탱글 툴.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클릭만 해서 크기를 대화창 띄워서 넣을 수도 있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로 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게요. 왼쪽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페더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아래쪽이 흐리멍텅하죠. 앵글값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 사각형의 경우에는 모퉁이를 거꾸로 둥글게라고 해줬네요. 5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창을 꽉 채우셔서 모퉁이를 뾰족하게가 아니라 거꾸로 둥글게 하겠다라고 5mm만큼이라고 모양 맞춰주면 되겠죠. 개체의 순서를 맨 뒤로 빼버리게 되면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하면 요 핑크색보다 더 밑에 깔려서 안 보이게 돼요. 핑크색을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 친구가 더 뒤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서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 범위 잘 잡으셔서 크기 맞춰 주셔야 합니다. 경복궁 소개라고 하는 글자 앞뒤로 다이아몬드 모양의 특수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의 특수 기호는 글리프라고 하는 곳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한글 미음을 치신 상태에서 한자키 눌러주시면 요 안에서도 특수 기호가 있습니다. 요게 더 빠르겠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글리프라고 하는 패널 여기에서 사용했던 아이들 특수 기호가 있다면 여기에서 일일이 찾아주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방금 썼기 때문에 요 다이아몬드를 기억하고 있지만요. 똑같은 아이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질질질 끌고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의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글자를 여기다 쓸 거다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V 붙이시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몽땅 다 드래그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A 누르시면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친구들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자들을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C 복사 할 거고요. 글자를 여기다 놓을 겁니다. 라고 상자 만들으셔서 컨트롤 V 글자들 몽땅 들어와요. 일단 모든 아이들 드래그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A 누르셔서 패러그래프 스타일 맞춰줄 거고요. 제목 부분은 따로 블럭 잡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표의 경우에는 일일이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입력되어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소스 제공해 준 걸 보시면 종류, 시간, 소요 시간이라고 하는 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열대로 칸칸이 맞춰서 탭키로 구분해 주겠습니다. 종류와 시간 사이를 탭키 눌러 주시고요. 시간과 소요 사이를 탭키 눌러 주세요. 수문장 교대 의식과 10시 탭키 눌러서 구분을 사이사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로로 그어지는 열에 따라서 간격을 탭키 눌러서 입력을 해 놓았으니까 이 글자들을 복사해서 우리는 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몽땅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할 거고요. 글자 담을 상자 하나를 만들도록 하죠. 이마만큼이요 라고 상자를 일단 만들어 줬고요.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한꺼번에 쑥 들어옵니다. 글자들 컨트롤 A 하셔서 일단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표의 형태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좀 작으니까 이제 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탭키 눌러서 사이사이 간격 넓혀준 것도 보이는군요. 자, 이제 요 아이에 대해서 글자들을 이용해서 테이블, 표를 만들겠습니다. Convert text to table. 사이사이를 저희는 탭키로 구분해 줬기 때문에 탭, OK.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로 구분되어서 사이사이 잘 들어간 게 보이는데요. 밑에 부분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합쳐 주셔야 되겠군요.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시면 그 아이들을 합쳐주겠다라고 하는 셀 병합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뿅 찍게 되면 합체되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글자들 주르륵 잡아서 합체를 시켜주세요. 글씨가 더 있었군요. 문제 보시게 되면 표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깔 그리고 각각의 선들의 색깔 다 지시가 되어 있군요. 선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까요? 이만큼이라고 쫘라락 잡아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선들은 이라고 안쪽에 있는 선들과 바깥쪽에 있는 선들이라고 선택을 다 하세요. 선의 굵기 0.25라고 되어 있었고요.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라고 K 100짜리 설정하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가느다란 선으로 보입니다. 가운데다가 좀 정렬을 할까요? 글자들 가운데 있으렴이라고 정렬했습니다. 채워주는 색깔 줄줄이 요만큼 채워주겠다. 색깔은 K의 10. 옅은 회색이로군요. 색깔들을 채워줄 부분들 잘 채워주시고요. 색깔이 없는 부분들은 색깔이 없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결과들을 미리 보기 형태로 보시고 위치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정리가 다 됐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하세요 라고 하나의 포맷만 제시하고 있군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해 보시고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잘 됐지요? 저장. 여기까지 2023년 1월 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찬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